그리고 이제는 4층 스터디 카페에 대한 공사 과정이에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혼자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 60평 정도가 돼요. 근데 베란다가 조금 있어서 스터디 카페 층으로만 봤을 때는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보면 스터디 카페 책상의 크기 같은 경우는 900 곱하기 600이에요. 900에 600 해서 가로가 90cm고 이제 이 안쪽에 폭이 60cm라는 뜻인데 900에 600을 주면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참고로 독서실이 주변에 있어서 독서실과 업종을 겹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동네에서는 일단 24시 스터디 카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라는 컨셉을 확실히 좀 잡았고, 차별화를 위해서.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책상은 좀 큰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것은 오히려 좀 너무 개인적으로 개인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오픈된 공간을 더 필요로 해서 62석을 전부 다 같은 공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사비 절감. 공간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좌석에 대한 로스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옆에 독서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독서실들과의 업종을 좀 겹치지 않게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좀 이미지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5월 27일이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수가 좀 부족해서 다시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쓴 게 뭐냐면 학원과 다르게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스터디 카페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서 화장실 공사를 다 따로 했고요. 요 화장실 공사의 부분에서는 건물 주인한테 다시 해달라고 저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사비에서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모습은 철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문주도 다 뜯고 있고요. 그냥 철거 작업이 계속 한창인 겁니다. 6월 3일은 천장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천장이 저희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하려고 해요. 다만 이제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천장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원래 방음을 위해서는 천장을 이렇게 쌓는 게 라고 판단은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 카페를 좀 최저가로 저희가 창업을 하고자 해서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놔둡니다. 천장을 먼저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철제 같은 경우는 원래 천장을 잡던 프레임들을 철거하고 있는 작업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 5일이에요. 이제 다 뜯었는 장면인데요. 이제 제법 널찍하고 깔끔해 보이죠. 다만 이제 창문에 저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벽 쪽이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으스스한 느낌이 좀 많아요. 6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왼쪽 사진이 뭐냐면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자동문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놓을 자리랑 자동문 자리랑 이렇게 하고 있고, 중간에는 스터디 카페를 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스터디 카페를 할 때 굳이 환기 시설을 해야 되냐 이러는데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고선 스터디 카페 운영이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기가 많이 탁하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답답해해요. 뭐 에어컨 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열 교환기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전열 교환기가 좀 많이 부담된다 하면 그런 것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다행히도 원래 문 있던 자리가 있어서 코어 작업을 따로 안 했어요. 코어 작업은 벽을 뚫는 작업을 말하는데 코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글라인더로 원래 기존에 있던 철근들을 날리는 작업이랑 같이 레일 조명을 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큰 벽이 쳐졌죠. 이제 저쪽이 이제 로비, 한마디로 말하면 전실이랑 휴게실이랑 그 다음에 열람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 12일 모습이에요. 지금 벽 쪽에 석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월 15일에는 미처 처음에 조명 작업할 때 글라인더로 철근을 날리고 못을 날렸던 그런 부분에 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 19일 같은 경우도 레일 조명이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6월 22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 카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특히 입구 쪽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파벽돌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고벽돌이라고 하죠. 그 고벽돌 작업 중에서 회색 계열로 가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자동문 들어오기 전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는 CCTV라든지 그리고 키오스크 자리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TV를 저희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깔끔하게 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가벽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가벽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공사 쪽에서 책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책상 업체에서 따로 책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업체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인테리어 업체는 가벽만 세워주고 전기 작업만 하고 빠지고 저는 책상 업체를 따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벽이 세워져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6월 28일입니다. 지금 벌써 바닥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다시피 휴게실에서 열람실로 들어갈 때 고벽돌 작업과 함께 조명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펜던트 등이 딱 켜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 작업을 하고 계신 모습이죠. 네, 6월 30일입니다. 키오스크가 들어왔네요, 드디어. 그리고 중간 쪽의 모습이 이제 가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벽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도 똑같아요. 에어컨도 달렸네요. 그리고 7월 2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책상 업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왼쪽 사진에서는 이제 사물함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간에 사진과 끝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도배, 조명, 전기, 바닥 요 정도만 하고 빠져라. 그리고 나서 책상 업체가 책상을 들고 들어오겠다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책상은 저희가 철제 목재로 된 철제에다가 이제 상판을 올린 그런 책상들을 저희가 원했고요.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려고 할 때 르하임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을 낼지 화이트 펜슬 같은 느낌을 낼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르하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고 화이트 펜슬은 좀 밝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이트 펜슬처럼 해가지고 유지가 되겠느냐. 지게이트 스터디 카페도 제가 많이 가봤을 때 좀 너무 하얀색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서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섞어야겠다 해서 벽은 좀 밝은 색으로 가되 그리고 조명을 좀 많이 밝게 가되 다만 이제 상판 같은 것들을 어둡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책상 색깔을 처음에 고를 때 많이 좀 다크하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임도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7월 3일입니다. 제일 왼쪽에는 이제 휴게실이고요. 정수기랑 커피 머신이 들어오고 있고 중간 모습 같은 경우는 책상에 칸막이들이 이제 서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책상 위치가 어느 정도 다 잡힌 모습이고 그리고 7월 5일날 같은 경우는 공사가 미뤄져서 많은 좀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장님이 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좀 서비스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봤었습니다.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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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7월 6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제법 스터디 카페 태가 좀 나죠. 아직까지 작업이 좀 덜 마무리돼서 책상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7월 10일이에요.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책상에 칸막이도 서고 그 다음에 스탠드 같은 경우는 아라기언 스탠드를 썼어요. 제가 알기로 저건 이제 새 걸로 사면은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고로 해서 만원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진에 보시다시피 천장을 노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일반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천장을 막거나 아니면 색칠을 해요. 천장을 칠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작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노출형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몰딩을 돼가지고 그 밑에는 깔끔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중간 사진처럼 전 좌석에 대해서 깔끔하게 힘을 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 이쪽 사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큐브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큐브석을 저희가 만들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고 큐브석 12석을 원래 죽이면 일반석이 18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식이라고 하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주보고 있는 책상 18석을 할 것인지 큐브석 12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큐브석을 하는 게 아이들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쪽에 있는 단독석 그 칸막이가 높죠. 2.2m거든요. 안쪽에 있는 단독석과 함께 큐브석을 꼭 섞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아는 사장님께.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아일랜드나 너무 벽 쪽으로만 보고 있는 책상을 하면 스카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스터디 카페가 되어야 된다라는 좀 충고를 들어서 그냥 차라리 큐브석으로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큐브석을 해놓은 장면이에요. 지금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 지가 대략 한 달하고 조금 더 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물함 모습이고요. 이제 완성이 다 된 모습입니다. 번호표도 다 달았고 이제 이쪽은 노트북실이에요. 네, 네온 사인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프린트실 입니다. 네, 휴게실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제법 많죠. 제법 많습니다. 좀 이따가 매출도 공개해 볼게요.